박스. 여러분은 스타워즈 좋아하십니까? 저도 팬이고요. 적어도 좋아하진 않아도 스타워즈를 못 들어본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런 스타워즈 시리즈를 미국인들은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떠받들 만큼 정말 미치도록 좋아한다는데요. 미국에서 스타워즈 속편이라도 개봉하면 회사의 결근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스타워즈 필름을 사서 자체 상영회를 하기도 한다죠. 오죽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발음과 비슷하다고 May the Force 5월 4일을 스타워즈 데이로 기념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인 영화 시리즈만 9편이고요. 물론 뒤에 나온 7, 8, 9편은 개인적으로 버리고 싶지만 뭐 그렇다 치고 스피노프 영화들의 애니메이션, 미국 드라마의 게임까지 어마어마하게 시리즈가 방대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스타워즈가 성공했고 미국인들의 신화가 됐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스타워즈는 사실 지금도 독특할 수 있는 형태로 첫 개봉을 하게 됩니다. 1977년 조지 루카스는 전체 6편의 내용 중 순서상 중간에 해당하는 4편의 내용인 새로운 희망편부터 개봉을 한 거였죠. 당시의 기술력으로 도저히 1, 2, 3편의 내용을 구현할 수 없어서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면서 1999년에 와서야 에피소드 1편이 완성되었죠. 4, 5, 6편이 먼저 개봉하고 이후에 1, 2, 3편이 개봉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후엔 6편까지 내용이 완결되고 20년 후의 이야기를 그린 7, 8, 9편까지 개봉하게 되었으니 1, 2, 3편이 이전 이야기인 프리퀄, 4, 5, 6편이 본편인 오리지널, 7, 8, 9편이 이후 이야기인 시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스토리 순서대로 본 게 아니라서 내용이 뒤죽박죽이라 이해 못하고 그냥 저 검정 바가지랑 흰 바가지 쓴 애들이 나쁜 놈이다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여튼 197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는 지금 보면 포스터부터도 촌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의 냉전 시대라 미국과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았어서 그랬을까요. 스타워즈의 러시아 포스터는 지금 다시 봐도 압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특수효과도 컴퓨터 그래픽도 없이 전부 아날로그로 만들던 시기라 지금 보기엔 조악하기 짝이 없었으나 우주에서 전쟁을 한다거나 다양한 외계인과 로봇, 특히나 광선검과 광선총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문화혁명이자 획기적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당시에는 개념이 없던 이 특수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 한 편 만들겠다고 아예 특수효과 회사 자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난 놈은 다르네요. 바로 ILM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특수효과 촬영 전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ILM은 터미네이터 2나 추락의 공원, 해리포터, 어벤져스 시리즈까지 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특수효과 제작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이 스타워즈를 위해 수많은 모형 제작과 인형 제작의 블루스크린 조합까지 접목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CG로 대체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 R2-D2 안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요. 요다는 손인형으로 직접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당시엔 천례가 없던 특수효과와 스페이스 오페라로 불리는 방대한 우주적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흥행해 1100만 달러, 약 130억을 투자해 7억 7539만 달러, 약 9250억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했고 당시 아카데미에서도 편집상, 미술상, 의상상, 시각효과상, 음향상, 음악상까지 6개 부문을 휩쓸며 흥행과 평단까지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당시 스타워즈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나온 다양한 캐릭터나 로봇, 우주선, 광선검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해냈고 애초에도 대부분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촬영한 대공 덕에 상품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출시된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실물로 우주선이나 광선검을 접하고 기념할 수 있으니 너도 나도 구입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개념이 없던 머천다이징의 시조 역할을 한 것이었죠. 이 덕에 어른들 세대는 영화로 만족하고 아이들 세대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로 더불어 만족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작으로 남을 수 있었고 시리즈도 50여 년간 무려 9편이나 달하니 영화 상영과 관련 상품 판매가 계속되며 장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스타워즈는 SF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마법을 쓰는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영화나 무공을 다루는 무협 영화에 더 가깝습니다. 동양의 기와 비슷한 개념인 포스로 물건을 움직인다던가 영화 속 우주선의 초광속 항행 기술인 하이퍼스페이스 도약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거나 말이 되는 게 없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봐줍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그냥 먼 옛날 옛적 머나먼 우주에서 라고 시작하면서 그냥 동화 얘기하듯 세계관을 퉁쳐버리죠. 하지만 개성 넘치고 감초 같은 캐릭터들이 스타워즈에 넘쳐납니다. R2D2 같은 스타워즈의 상징 같은 로봇이라던가 수다쟁이 펭구의 모티브이기도 한 시끄럽고 허풍스러운 3PO. 아, 얘는 아닙니다. 자자 빙크스는 3PO랑 다릅니다. 아주 극혐하고요. 카우보이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한솔로 성장에 덜복숭이 과묵한 덩치 츄바카, 신비한 동양적 스승 마스터 요다까지 그야말로 캐릭터 천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스타워즈의 서사는 미국인들을 여러 방면에서 감정이입하게 만듭니다. 외딴 곳에 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곳을 떠나 모험과 시련을 겪다가 마침내 돌아와 악을 물리치고 정착하게 되는 게 미국의 건국 역사와 비슷합니다. 유럽을 떠나 미국에 이주해서 서부를 개척하면서 해영제국이라는 미국인들 입장에서 악당들과 맞서 싸웠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인들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 더해 2차 대전에서 미국인들은 참전한 경험이 있죠. 미국이 상대했던 파시즘의 이탈리아나 일본 그리고 나치의 독일까지 모두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같은 투구 같은 제복을 입고 백이라되게 단체로 움직이는 추축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제국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미국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고 스타워즈 속 시커먼 바가지 다스베이더와 그의 투구는 일본의 사무라이 쇼군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하얀 바가지 스톰트루퍼들의 제국군은 마치 독일군의 제복과 무기들을 연상시켰는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독일에 승리했듯이 영화 속에서도 정의로운 루크 스카이워커가 제국에 승리하니 미국의 자랑스러운 승리 역사를 재현했다는 것에 미국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스타워즈가 개봉할 당시도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과 사이가 안 좋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 백일화된 공산주의의 소련을 제국군에 대입해 영화 속에서 이들을 물리쳐주니 대리 만족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250년이라는 짧은 건국 역사를 가진 미국인들에겐 유럽이나 동양의 유서 깊은 역사와 신화들에 대해 문화적으로 일종의 막연한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영화 스타워즈에선 스승과 제자라던가 도와 길을 상징하는 보스라던가 제다이 기사단이라던가 하는 이런 많은 각종 신화적 요소들까지 접목돼서 미국인들의 이런 문화적인 열등감을 채워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스타워즈 미드 시리즈인 에콜라이트의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이정재가 주연으로 마스터 제다이가 되어 광선검을 들고 나온다는데 아주 기대가 크네요. 더불어 우리도 이런 스타워즈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